한결의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하호영 기자 인터뷰 진행하기 전에 앞에 인터뷰에서 송영길 의원과 저희가 인양 문제는 크게 없는 게 아니냐, 네, 직접 보신 분들로서 여기 대해서 인양 문제 있다 하는 쪽에서 또 반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따로 한번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그 변기를 왜 이렇게 자꾸 집중하느냐 이런 네.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집착이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정도의 집착 가지고 강박과 네. 이런 문제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변기 얘기하시니까 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제 개인사가 좀 떠오르는데요. 개인사? 그 변기는 어떻게 보면 권력을 누리는 끝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또 무슨 얘기?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겪은 일인데요. 실제로 그 당번병이라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없어지고 예전에 있었는데 네. 그 당번병 하나가 그 자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흔히 모신다는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근무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장군의 한 화장실에서 장군이 없을 때 몰래 이렇게 큰일 한번 봤다가 실제로 제가 그 자리를 옮기게 되는 제가 흔히 이제 영창 가는, 예, 영창 가는 그런 장군의 변기에서 감히,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권력자들한테는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예. 그 지난 12월에 부산 백스코에서 아시안 10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네. 근데 정상들을 위한 각국의 대통령 그리고 그 부인을 위한 화장실을 별도 설치했습니다. 네. 별도로 이게 각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위한 화장실을 물론 깨끗하게 설치했겠죠. 그렇죠. 별도로.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화장실은 또 그 정상들 말고도 따로 하나 있었다고 하는. 이건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권력이 끝이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그 거치는 검증 굉장히 혹독하거든요. 그렇죠. 네. 정신건강에 대한 것도 다 거칩니다. 네. 우리는 그런 게 없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자,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오랜 시간 하영 기자하고는 이제 7시간 집중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네. 네. 근데 새로운 좀 단서가 나왔어요. 이제 김영재 의원. 김영재 의원은 이 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계속 등장했던 인물이죠. 네. 네. 비선 실세 의사다, 뭐 시술을 한다, 뭐 처음엔 청와대 방문한 적 없다고 하다가 네. 이분은 말이 계속 바뀌어요. 나중에는 청와대 방문한 적 있다고 하다가 혼자 갔냐고 하니까 나중에 부인과 같이 갔다고. 예. 네.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바로는 수시로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부인과 함께 갔다. 그렇죠. 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의원이 그 비선 시절을 방문하는 것도 예. 이상한데 그리고 이분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청와대 바깥에서 연락을 하면 차가 나와가지고 모시고 들어갔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런데 그때마다 부인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희한한. 그런데 이제 이분이 다시 화제가 된 것은 4월 16일 날 원래 본인은 정규휴진이고 골프를 치러 갔다. 예.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골프를 치러 가서 아예 없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오전에 장모를 수술했다. 그리고 골프 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장모를 수술했다라고 하는 그 시술 자체도 네. 원래대로 하면 그 장모에게 시술하기는 좀 어려운 시술이었죠. 네. PRP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말이 좀 복잡하는데요. 그 혈소판과 관련된 그런 시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김영재 의원은 남아있는 기록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이 조작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철저하게 법정을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겠죠. 이런 느낌. 예. 근데 이제 남아있는 기록 중에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을 당일날 사용한 기록이 네. 있으니까 네. 그 기록에 이제 본인이 그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람이 등장해야 되니까 네. 사용한 사람이 이제 장모로 등장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네, 갑자기 무리하게. 과거에 장모도 시술한 적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오후에 와서 했는데 네. 골프 치러 가는 날 당일 휴진 날 아침 9시에 와가지고
무리한 시술을 했는데 거기 체크된 걸 보면 무릎만 한 게 아니라 미용 시술도 했다고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영재 원장이 그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막 등장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 상황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헷갈리게 좀 만드는데요.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용수 시술을 한 사실은 하나는 등장을 하고요.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시술을 한 사실은 등장하고. 대통령에 대한 시술을 한 거는 등장을 하고 언제 들어갔느냐와는 무관하게 어쨌거나 청와대엔 간 거고요. 평상시에는. 네. 그리고 다만 당일날 청와대에는 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주장은 그렇죠. 네. 그러면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는 본인은 골프장에 있다고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냈어요. 그게 이제 그렇죠. 프로포폴에 대해 사인한 건데, 근데 당일날 사인만 달라요. 그렇죠. 그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갔다 왔다고 영수증을 냈는데 그게 갈 때는 7,600원, 올 때는 6,600원. 그래서 이거 둘 중에 영수증 하나는 가짜고 하나가 가짜는 얘기는 사실은 그날 여기 가지 않고 나중에 맞는 영수증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취재한 것을 좀 떠올려 보면 그 미용실 원장이 대기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대기 시간 동안 어디 있었느냐는 사실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추론해 보건대 수송대, 그러니까 청와대 인근에 있는 한 건물에 있었다라고 추론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미용실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거기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대기를 하다 들어갔어요. 아하. 그러면 최소한 다른 장소에 있다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제3의 장소가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그 미용사가 청와대에 다시 오후에 당일날 불려 들어가서 머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청와대 관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기다리다 들어갔다.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새로 나온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은 3시 22분인데 그것은 청와대의 기록이고. 그리고 3시 22분에 와서 20분 만에 머리를 해치웠다고 이제. 그렇죠. 네. 그런데 20분 만에는 안 된다고 이제 여러 방식의 기자들이 직접 머리도 해보고 미용사들도 얘기하고 본인이 했던 얘기도 20분이 아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숱이 적은 기자들은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머리숱이 좀 많은 기자들은 한 뭐 60분, 70분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그 대기하는 장소에서 알 수 있는 힌트는 김영재 원장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장소에서 대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시간의 오차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골프장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뭔가 오류 이런 게 생겼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호영 기자에게는 제3의 장소가 있고 그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고 이 제3의 장소에서 미용사가 대기된 걸로 수용되는 정황이 있는데 그러면 이 김영재 원장도 이 제3의 장소에서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특검에서 이제 앞으로 자료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가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 관저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건 청와대에 부속된 건물들의 기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항상 지정해서 특정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뭐 남아 있겠어요. 그 압수수색은 그런 일이 그냥 상징적으로 특검이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의미지. 그거를 뭘 남겨놓으면 바보죠. 근데 이제 주변 이 김영재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밝혀진 내용들 관련 정황들을 한번 모아 보면 어쨌든 당일날 그 본인의 일정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건 확실해요. 확실하죠. 사인도 다르고 거기 갑자기 장모가 등장하고 장모가 등장해서 했을 법하지 않은 시술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영수증도 앞뒤가 안 맞고 게다가 대통령은 3, 4, 5월에 수요일마다 일정이 없었는데 김영재 의원도 수요일만 휴진했다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대통령은 그 3, 4, 5월 사이에 계속 필러라는 걸 맞았다고 하는 최소한 맞았다고 하는 사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또 드러난 파편 정보가 4월 16일 당일날 최순실 씨가 처음 있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3의 장소가 혹
차움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하나 가능하고 그게 아닌 또 다른 청와대 인근의 어떤 제3의 장소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금 하영 기자가 얘기한 거고. 뭐 의혹을 제기한다기보다요. 네. 뭐 그냥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합해 보면 청와대에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쪽의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네. 그걸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왜냐하면 청와대는 또 일관되게 청와대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관저에 있지 않다라는 설까지는 가능한데요. 차움까지는 저는 여전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 여전히, 주변설. 예. 꼭 관저나 사전은 아니더라도 예. 주변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의 말이 계속 바뀌면서, 그러니까 주변인들의 말이 계속 바뀌면서 헬기설을 부인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지금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예. 근데 저는 자 봅시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추가해 보자면 수요일마다 예. 일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당일날 수요일날 차움에 있었어요. 네.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동안의 관계를 보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차움에 있었을 가능성도 특검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록은 다 사라졌겠죠. 서로 있었다 하더라도. 예.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 차움설은 아니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안에서 네. 그 헬기가 움직였을 정황, 예를 들면 의전과 관련된 정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요.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황이 이 정도 됐는데. 저는 어쨌든 김영재 의원과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당일 일정이 너무 안 맞으니까요. 말이 계속 바뀌고. 그리고 그 전으로 시술을 계속 했으니까요. 이분이 보니까 대통령이 3, 4, 5월 수요일 일정을 비워둔 것은 지속적으로 수요일날 어떤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시술뿐만 아니고요. 지금은 뭐 한꺼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혹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굴에 그 말씀하신 필러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태반 주사 같은 경우에는 10주 동안 맞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10주? 예. 그러니까 그래서 3, 4, 5를 아예 통으로 비워놓고 이렇게 쭉 예. 연속으로 맞았을 수도 있다. 이게 10주야 이렇게 놀라실 분도 계시는데 태반 주사라든가 이 비타민 주사를 즐겨 맞으시는 그 분들은 즐겨 맞으시는 분들. 예, 즐겨 맞으시는 분들은 태반 주사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건 10주짜리다. 그래서 2달 비어 있을 것이다.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 5월에 수요일을 비워두고 집중적으로 그때 시술했다. 했다라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야기가 수도 나옵니다. 있겠네요. 예. 필러도 하고 집중적으로 태반주사 관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번 왜냐면 평일날 근무일이잖아요. 네. 근무일 수요일 3, 4, 5월이 다 비어 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수요일날 국정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수요일만은 안 일어난다. 이런 그런 걸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일마다 비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김영재 의원도 수요일마다 비고 수요일날 휴진하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조건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리고 당일 하필이면 그렇죠. 김영재 의원의 행적이 이게 입증이 안 되고 있고 제대로. 특히 톨게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예, 네. 말이 안 되고. 가는데 7,600원, 오는데 6,600원 그런 데가 어딨어요. 그리고 이제 김영재 원장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특혜들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특혜. 예, 수요일 날 비워도 그러니까 김 원장이 수요일 날 진료를 하지 않아도 그만한 특혜들이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영재 의원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름이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의사도 너무 많이 등장하고 이분은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원이 해외 진출하도록 도와주라고 청와대 수석이 직접 지시했는데 그 에이전트가 그걸 제대로 수행 못하자 에이전트한테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죠. 협박을 하고 그 처음 드러났던 그 황당한 사건의 주인공이 이 김영재 의원입니다. 그 이후에 뭐 화장품부터 비롯해가지고
특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정호성 비서관과의 관계가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사실 정호성 비서관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또 방증하는 거거든요. 부인이. 예. 그렇죠. 그리고 부인과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서울대병원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죠. 이 의원, 이분이 이제 서울대병원의 어제 정확하게 이름 생각 안 나네 오래돼서 서울대병원으로부터도 특혜를 받았다 계속.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실도 서울대병원에 쓰지도 않은 실을 구입했다. 이 수많은 특혜가 우연일 수 없잖아요. 우연일 수는 없죠. 네. 그만한 서비스를 대통령이 했다는 거죠. 뭔가. 그렇죠. 예. 비밀리에. 그러니까 당일날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당연히 합리적인 의문 제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거 밝혀질까요? 답답한 거는 사실 공개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공개합니까? 이때까지 다 거짓말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설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떳떳하게 공개하고 자료를 입증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끝까지 감추려고 하는 게 정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보면. 네. 밝히면요. 큰일 나요. 지금 와서. 사실은 밖에 있었어. 이 한마디만 나와도 큰일 나죠. 저는 뭐 끝까지 밝히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이제 무너뜨릴 만한 제대로 된 정황이나 증인이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근데 이게 의외로 본인 입에서가 아니고요. 이 지금의 국면을 기획하고 있는 이 설계자들이 궁지에 몰리고 이렇게 압박을 가해지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7시간 진도 좀 더 나가봤습니다. 오늘 하영 기자가 새로 가져온 이야기는 청와대 관내가 아닌 근처에 있는 제3의 장소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추적 중이라고 해요. 네. 추적 중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는 있다 정도 아시죠? 꼭 이러고 나서 나중에 뉴스로 기사를 내더라고. 자, 지금까지 하영 기자였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영창 가는. 예. 영창 가는. 그런 장군의 변기에서 감히.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권력자들한테는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예. 지난 12월에 부산 백스코에서 아시안 10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네. 이제 정상들을 위한 각국의 대통령 그리고 그 부인을 위한 화장실을 별도 설치했습니다. 네. 별도로 이게 각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위한 화장실을 물론 깨끗하게 설치했겠죠. 그렇죠. 별도로. 네. 그런데 변기 얘기하시니까 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제 개인사가 좀 떠오르는데요. 개인사? 변기는 어떻게 보면 권력을 누리는 끝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또 무슨 얘기?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겪은 일인데요. 실제로 그 당번병이라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없어지고 예전에 있었는데 네. 그 당번병 하나가 자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흔히 모신다는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근무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장군의 한 화장실에서 장군이 없을 때 몰래 이렇게 큰일 한번 봤다가 실제로 제가 그 자리를 옮기게 되는 이 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계속 등장했던 인물이죠. 네. 네. 비선실세 의사다, 뭐 시술을 한다, 뭐 처음엔 청와대 방문한 적 없다고 하다가 네. 이분은 말이 계속 바뀌어요. 나중에는 청와대 방문한 적 있다고 하다가 혼자 갔냐고 하니까 나중에 부인과 같이 갔다고. 예. 네.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바로는 수시로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부인과 함께 갔다. 그렇죠. 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의원이 그 비선실세를 방문하는 것도 예. 이상한데 그리고 이분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청와대 바깥에서 연락을 하면 차가 나와가지고 모시고 들어갔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런데 그때마다 부인도 갔다. 한결의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하호영 기자 인터뷰 진행하기 전에 앞에 인터뷰에서 송영길 의원과 저희가 인양 문제는 크게 없는 게 아니냐. 네, 직접 보신 분들로서 여기 대해서 인양 문제 있다 하는 쪽에서 또 반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따로 한번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그 변기를 왜 이렇게 자꾸 집중하느냐 이런 네.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집착이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정도의 집착 가지고 강박과. 네. 이런 문제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 대통령 화장실은 또 그 정상들 말고도 따로 하나 있었다고 하는. 이건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권력이 끝이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그 거치는 검증은 굉장히 혹독하거든요. 그렇죠. 네. 정신건강에 대한 것도 다 거칩니다. 네. 우리는 그런 게 없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자,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오랜 시간 하영 기자하고는 이제 7시간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네. 네. 근데 새로운 좀 단서가 나왔어요. 이제 김영재 의원. 김영재 의원은